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속 나것이 13번째 시간 단체 교섭과 관련되어서는 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체 교섭 준비 단계에서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지피, 상대를 알고 적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 백전 100번 싸우면 백승,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 라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손자병법을 찾아봤는데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이 말 자체는 모순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상대를 알고 나를 잘 알면 나도 이기고, 상대도 상대가 스스로를 잘 알고 나를 알면 나도 이기고 걔도 이기고,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열심히 찾아봤더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없고, 지피지기자는 백전불태다. 즉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위태롭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즉 100번 싸웠을 때 적어도 지피지기하면 우리 단체 교섭에서 위태롭지는 않다. 다른 말은 혹시 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 교섭은 사측이라고 하는, 사용자라고 하는 상대가 있고, 그 상대는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섭에 임하면서 지피지기해야 합니다. 우선 지피지기를 위해서 우리 노동조합에 둘러싼 내부 환경은 어떠냐, 외부 환경은 어떤지를 환경을 분석해, 그래야 조합원 중심의 명분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실현 가능한 요구안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 우리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혹은 이번 교섭에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평상시 조합원들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노동조합은 매우 상시적이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 교섭은 조합원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은 어떤지, 좀 나아가 생활은 어떤지, 이러한 조사활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화되어 있고 상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 분석, 올해 정세는 어떤지, 그래서 연초에 나오는 상급단체 지침 분석해내고, 좀 나아가서 여러 연구단체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 노동조합을 둘러싼 올해의 정세는 어떤지 정세를 분석해야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경영 상태는 어떤지, 적어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지난해 사업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분석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동종사업은, 그리고 이 지역은 어떤지, 심지어 우리 회사의 물량은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를 교섭 준비 단계에서 분석해내고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에서는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등등, 이렇게 준비 단계에서 우리는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둘러싼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은 분석해내야 조합원 중심의 명분 있는 요구를 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조직의 역량은 어떤지를 판단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실현 가능한 압박
투쟁을 배치할 수 있고, 그리고 단체교섭이 교섭력 강화로, 조직력 강화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섭을 통해서 시작 전에 현재 우리 조직은 어떤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노동조합의 장점은 단점은 뭔지 분석해내고, 우리 간부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참여도는 어떤지, 조합원들의 의식상태는 어떤지 명확히 준비 단계에서 분석해내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교섭을 통해서 우리 조직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갈지, 즉 교섭을 통해서 우리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조직력에 대한 상을 그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섭 준비 단계에서 우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모의 교섭,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 조직은, 즉 우리 조합원들은 어떤 투쟁을 할지를 계획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노동조합의 조직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신뢰를 강화시켜내야 무언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만의 교섭이 아니라, 교섭위원만의 교섭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이 함께하는 단체 교섭을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체계를 점검하고 소통체계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소통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 사람을 만났다 생각해 봅시다. 영어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소통해낼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합원들의 생각은, 가치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현장 순회, 조합원 간담회 및 조별, 부서별 현장 토론을 상시화해 개별적으로 만나서라도 끊임없이 조합원을 이해시키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해요. 나아가서 우리는 도구를 활용하자. 소식지를 만들어냅시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서 직접적인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끊임없이 조합원과 소통해야 합니다. 이 홍보 선전 활동은 우리 교섭 승리를 위해서 굳건한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 단계에서 소통체계를 점검하고 구축해내고, 그리고 우리 조직 역량은 어떤지 분석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둘러싼 내부, 외부 환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야 적어도 지피지기는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단계에서 올해 교섭은 목표는 무엇인지, 교섭 방향은, 교섭 방법은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돼요. 올해 단체 교섭을 교섭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공유해내야 목적 의식적인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섭이 승리로 점점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모든 노동조합의 초기 요구안을 보면 매우 훌륭해요. 훌륭하지 않은 교섭 요구안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교섭이 끝나고 나면 왜 고만고만 합의로 끝나는지, 그것은 준비 단계에서 교섭 목표를 명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섭 목표를 명확히 공유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요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추진해내는 집행부의 목표와 조합원의 목표를 적절히 조화롭게 목표로 세워야 하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체교섭은 단순히 임금 몇 푼 올리고 노동조건 개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섭은
우리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교섭력을 강화시켜내는 비결로 끝나야 된다. 그래서 교섭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단체 교섭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설계하자는, 즉 교섭 방향을 명확히 세우자는 겁니다. 교섭 준비에서 진행, 체결, 이후 평가에 이르는 전체적인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각각의 일정에 맞게 교섭 방법, 교섭 태도, 속도 등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별로 시기별 상황적으로 조합원들, 교섭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무엇을 할지 활동 내용을,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하죠. 그리고 교섭은 교섭위원만의 교섭이 아닙니다. 집행부만의 교섭이 아닙니다. 전체 조합원이 함께하는 교섭이어야 합니다. 단체 교섭은 얼만큼 조합원들이 관심을 갖는지, 얼만큼 조합원들이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그 목표를 관철해낼 수 있고 쟁취해낼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관심 없이, 조합원의 참여 없이 교섭을 승리를 이끌 수 있다? 이거는 모래 위에 작은 성을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래로 바닷가에 아무리 멋진 성을 세운다 한들 작은 파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어떤 파도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성을 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교섭에 조합원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언제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섭 활동의 계획은 우리 노동조합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교섭의 목표도, 교섭의 방법도, 교섭의 방향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토대로 그 목표와 방향과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부 사람이 인위적이고 소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결정해야 조합원과 함께하는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섭의 목표를 세우면서 첫 번째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즉 이번 교섭에서 조합원의 요구를 명백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조사로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섭은 끝나지 않습니다. 교섭의 요구는 조합원의 요구와 이 집행부가 앞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끌고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한 노동조합의 목표가 유효하게 적절하게 조화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현재 단체협약 중에서 수정할 것이 무엇인지, 동종업체 지역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어떤지 검토하고 상급단체 지침 등을 통해서 조합원의 요구와 집행부의 요구를 조화롭게 요구안을 만든 뒤에 기본적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대에서 민주적으로 요구안을 확정하는 것이 기본적 올해 교섭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교섭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기한 요구안을 쟁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교섭이 끝나고 나서 우리 노동조합의 힘을, 조직력을 강화시켜내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교섭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어떠한 일상적 활동을 하지 않는 조직도 1년에 한 번 교섭은 합니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터무니없이 무리하면 관철되고 너무너무 정당하면, 노동조합의 요구가 터무니없이 무리하면 관철이 안 되고 너무너무 정당하면 관철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무리한 요구도 관철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고 너무너무 정당한 요구도
관철해내지 못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노동조합이 목표로 세운 이 요구를 관철시켜내는 것은 그것이 무리하냐 무리하지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요구를 관철시켜낼 수 있는 조직력, 교섭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의 목표는 올해 우리 노동조합이 제시한 요구안을 관철해내고 쟁취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조직력, 교섭력을 강화시켜내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